백제왕 보자. 백제왕 먼저 순서부터 봅시다. 왕 공부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었죠? 왕 순서 외운다. 그다음에 왕이 활동했던 시기 몇 세기 활동했는지 시기별 외운다. 그 다음에 전성기 왕에 대해서 안다. 그리고 전성기 왕과 관계된 다른 나라에 대해서, 다른 나라 왕에 대해서까지 같이 아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초침 아신 비계문 동무성왕은 무의자. 이렇게 나왔죠. 고초침, 고초를 겪다 그러잖아. 아픔을 겪다 그러잖아. 고초침을 알았던 비계문 동무성왕은 무의자다. 의자가 없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왕 순서 쭉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왕이 활동했던 시기 하시라 그랬죠. 왕이 활동했던 시기. 고이왕. 고이왕은 자 3세기죠. 서고기, 쇠고기 그러잖아. 쇠고기, 소고기를 쇠고기라 그랬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쇠고기, 고이왕 3세기. 초천내, 초친해에서 4세기 근초고왕. 침은 콱 쏘는 거지. 침쏴에서 4세기. 아신왕. 자, 아싸 그러잖아. 아신왕과 상대했던 사람 관계도대왕 나왔었죠. 아싸 아신왕. 그 다음에 비계문 동성 오다까지 해서 비계문 동성 오다까지 이렇게 잡습니다. 5세기 한꺼번에 비계문 동성 오다에서 5세기. 비계문 동성 오다 해서 5세기. 자, 무령왕. 무용하죠. 무용녀 여자들 무용하죠. 해서 무용녀 6세기. 성왕은 여자 좋아하겠지. 성녀 6세기.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무왕하고 의자왕 있죠. 무왕은 서동요 아시죠? 서동요. 선화공주 있지. 선화공주하고 결혼했잖아. 공주하고 결혼했으니까 럭키 세븐 7세기. 의자왕 삼천궁녀하고 놀았네. 아우 좋겠네. 럭키 세븐 7세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고 방금 전에 아신왕과 상대했던 거 광개토대왕. 그 다음에 근초고왕 나왔죠. 근초고왕하고 상대했던 백제왕은 고국원왕 사유 있죠. 사유. 고국원왕 사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발전 순서 보시고요. 고이왕 보겠습니다. 세고기 3세기 고이왕 볼까요? 고이자서 연려 관복력 한남. 발음이 안 들어가네. 고이자서 고이 자고 있는데 커 자고 있는데 연려 여자가 자고 있는 줄 알고 관복령을 했대. 관복을 입어라. 사람 죽을 때 관복령 입잖아. 관복령 한남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육자평 제도. 육자평 말고 육자평 6개 부서를 만들었다. 육자평. 신라는 육부라 그랬죠. 고이는 육자평 제도. 내신자평 뭐 이렇게 하잖아. 서진과 교류했다. 이건 그대로 아시면 돼요. 고이 3세기 때 고이왕은 중국 쪽 서진과 교류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16관등제가 나오고 관복제도가 나오죠. 관등이 정비되면 같이 관복도 정비된다고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관등이 정비됐다. 그러면 관복도 같이 정비됐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라도 법흥왕 때 17관등제가 되잖아. 17관등제가 되고 그때 관복이 정비됐다. 이렇게 나오죠. 해서 신라는 골품제도까지 관복과 관등과 좀 연관이 있는 골품제도까지 같이 정비됐던 건 법흥왕 때. 백제도 똑같이 16관등제를 실시하니까 관복도 같이 정비됐다. 율령 반포했던 때가 고이왕 때라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한강 유역을 차지했었습니다. 남당 설치. 남당은 귀족 해이죠. 이렇게 해서 두 음자로 쭉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근초고왕. 백제 근초고왕 전성기 왕이죠. 최고 전성기 왕이었다.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진씨 가문 왕비로 왕실 지지 세력을 확보했다. 백제 8개 왕족이 있다 그랬죠. 백제 8개 귀족들, 잘 나가는 귀족들이 있다 그랬죠. 진씨, 해씨 막 그랬다 그랬죠. 진씨, 해씨, 국씨, 사씨, 목씨, 연씨 막 이러잖아. 8개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잘 나가던 진씨 가문을 왕비로 삼았죠. 그래서 귀족을 가장 잘 나가는 가문이 뒤쪽에 있으니까 일단 왕권이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왕위도 부자상속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지방간을 파견하는 담노제를 실시했다. 22담노제는 무령왕 때예요. 무용녀 해서 6세기 무령왕 때인데 근초고왕 때도 지방간을 파견하는 담노제가 실시되었다. 이 말이 나오면 맞는 표현으로 하셔야 돼. 이때 역사적 기록이 나오거든. 근초고왕 때도 담노제가 실시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해서 근초고왕 때 이 기록이 나오면 이란 문구가 나오면 맞는 표현으로 보신다. 고흥을 시켜서 역사서를 편찬했는데
서기란 책이죠. 서기. 그래서 이렇게 통치체제를 정비했고요. 남쪽으로 내려가 봐야죠. 남쪽으로 내려가서 지도 볼까요? 자, 백제 남쪽으로 내려가겠죠. 이쪽에 마한 지방이지. 마한이 여기 있었잖아. 마한 합병 나왔잖아. 해서 마한 지역을 합병해서 전라도 전역을 다 확보하게 됩니다. 마한 지방을 점령하고 전라도 지역을 전체적으로 합병을 하고요. 가야 쪽으로도 진출했다 그랬습니다. 가야 쪽으로 진출했는데 가야 쪽에서는 그냥 영향력을 행사했다. 가야 진출이라고 나왔죠. 가야 쪽에 진출해서 병력들이 나갔잖아. 해서 가야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는 거야. 그지? 알지? 그래서 남방 지역을 평정했다 이거죠. 마한을 복속하고 가야 쪽을 진출해서 남방 쪽을 일단 평정했고요. 그렇다면 또 위쪽으로도 올라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위쪽은 고구려가 있었지. 백제 위쪽에는. 그래서 북방 진출 시 고구려와 황해도 지역에서 격돌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북방 진출 시 고구려와 황해도 지역에서 격돌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도 볼까요? 여기 한성 있는 곳이 말 그대로 서울이잖아. 서울이고 이쪽은 경기도 바로 위쪽이 북한 황해도 지역이에요. 황해도 지역. 말 그대로 북쪽으로 한성 쪽에서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려면 황해도 쪽에서 고구려와 마주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황해도 지역에서 고구려와 격돌했다 이 표현이 나오면 맞는 표현이고, 당시 왕은 백제 왕은 고국 원왕 사유라 그랬죠. 고국 원왕 사유가 그 당시에 백제 왕이었다는 거. 그래서 황해도 치항성 전투 두 개의 전투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황해도 치항성 전투 치열하게 싸웠다. 고구려하고 먼저 치열하게 한번 싸웁니다. 그래서 치항성 전투에서 먼저 승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양성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평양성 공격에서 이쪽이죠. 평양성을 공격하고는 이렇게 쭉 화살표 나왔잖아. 진출 방향이야. 그래서 평양성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이때 고구려 왕 사유가 빗나간 화살에 맞아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국원왕 사유 전사시키고 황해도 대방고지를 차지했다. 이 표현 언제 나온다? 황해도 대방고지까지 차지했다. 언제 나온다? 근초광 때, 백제 근초광 때. 이 대방고지 다시 한번 조금 이따 나오거든요. 고구려 때.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 대방고지를 고구려가 또 차지해 가죠. 그래서 황해도 대방고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백제의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 이렇게 해서 백제의 최대 영토 확보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입이 말라 있으니까 발음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 한 번씩 마셔줘야 돼. 자, 요소, 산둥, 규슈까지 진출했다. 요소, 산둥은 중국 쪽이고요. 규슈는 일본 쪽이죠. 지도로 다시 갑니다. 요소 지방, 이 랴호강 여기 있죠. 랴호강 이렇게 랴호강 있으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요소, 서쪽은 요소, 이쪽 동쪽 쪽으로는 요동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랴호강 이렇게 쭉 나왔죠. 이 랴호호강이라고 나와 있잖아. 이걸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요서, 동쪽은 요동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소지방, 요동지방 나눌 때 요소가 이쪽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제 근초광 때 요소지방 진출, 요소지방에 분명 요소라 그랬다. 요동 아니다. 요소지방에 진출했고요. 뚝 튀어나온 거 산둥반도 배처럼 뚝 튀어나왔죠. 산둥반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본 쪽으로도 진출했는데 규슈까지 진출했다 그랬습니다. 규슈까지 진출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은 교류관계야. 진출은 빨간색, 파란색은 교류라고 되어 있죠. 교류관계 동진하고 당시에 백제 근초광 때 이쪽에 전진과 동진이 있죠. 전진과 동진이 있는데 사색이죠. 사색이 전진 동진이 있잖아. 그럴 때 백제는 동진과 교류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신라와는 고구려하고 싸워야 되잖아. 신라와는 비교적 우호관계를 맺었고 있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남해와 일본 열도로 이어지는 고도의 무역 상권이 형성되었다. 지도 보여주셨잖아. 자, 서남해, 이쪽이 서남해잖아. 서해 남해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일본 남해 쪽 이쪽 있죠. 여기가 황해, 서해, 남해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쭉 다 연결되는 고도의 상권이 형성되었다. 언제? 근초고왕 때. 대단한 왕이죠. 아지키 오왕인을 일본에 보내서 노노천자문을 전리시켜줬다. 아지키 오왕인 진출한 때 언제? 근초고왕 때. 암기사항이에요. 일본의 칠지도를 하사했다. 칠지도 모양 볼까요? 이게 자, 칠지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그래서 가지가 7개다. 칠지도. 그래서 일본 규슈까지 진출한 거 봤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음자로 이건 또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왕의 업적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씩 다 잡기가 하나하나 외우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해서 두 문자로 한꺼번에 잡으시기 바래요. 초가 마담 똥 칠지도 이렇게 나왔지. 초가집에 사는 마담은 똥을 치울지도 모르겠다. 아직 왕인 대빵 부자가 여기서 산 요소산 뚱규수양, 여기서 사는 뚱규수양에게 무상으로 황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뚱규수양 먹고 나면 싸겠죠. 그래서 똥 칠지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초고왕, 그 다음에 가야의 영향력 행사했다 그랬죠. 마한 복속했고요. 담노제 실시했다고 나왔습니다. 담노제 22담노제는 무령왕 때고요. 그냥 담노제를 실시했다 이런 기록 나오면 근초고왕 때 맞는 표현으로 봐준다. 동진과 교류했다 그랬어요. 중국은 동진과 교류했고요. 일본에 칠지도를 하사했다 그랬죠. 아지키 오왕인을 일본에 보내서 한학을 전래시켜줬다. 대방고지 차지했다. 요소지방 진출, 산둥지방 진출, 규수, 일본 규슈까지 진출했다. 무상항도에서 고대 무역상권, 고대 무역상권을 형성했다. 황해도 지역에서 고구려와 격돌을 했다. 왜? 황해도 지역에서 접경지역이잖아. 백조하고 고구려하고 접경지역이 황해도 지역이기 때문에 황해도 지역에서 격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표현 맞는 걸로 본다. 백제국은 본래 고구려와 함께 요동, 동쪽 천리에 있었다. 해서 백제는 요소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백제가 요소를 차지하였다. 이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언제? 근초고왕 때는 거 아시라는 거야. 침묘왕 나왔네. 침사에서 4세기죠. 4세기 동진과 교류하고 있었다 그랬죠. 4세기는 동진에서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파했다. 전래했다. 침류는 사동 마라. 침류는 사지 마라 이거잖아. 콱 쏘는 침 있잖아. 콱 쏘는 침류는 사지 마라 이거지. 아신앙, 백제와 아신앙 나왔다 그랬죠. 백제와 아신앙은 고구려 광개토 대왕과 겨루다가 졌다 그랬죠. 그래서 58개성 함락 나오는데 광개토 대왕 업적 나올 때 아신앙이 같이 나온다. 비유왕, 장수, 비놀라제, 장수왕 업적 나올 때 그때 같이 배웠었죠. 장수, 비놀라제, 장수는 비닐 갑옷을 입고 있다 해서 장수, 비놀라제 해서 신라 장수왕이 남하정책을 하다 신라 눌지왕과 나제 동맹을 체결했다. 이때 나제 동맹은 언제? 433년인데 이거는 장수왕 때. 결혼 동맹은 언제? 결혼 동맹 조금 이따 나와. 그때 보자. 계로왕, 백제 계로왕, 장수왕이자. 장수왕이 남하로 정책을 한다 그랬죠. 장수왕이 고구려에서 밀고 내려옵니다. 장수왕이 자꾸 백제를 괴롭힌다고 그랬지. 그래서 북이 장수왕 때 지도 보면 여기 있잖아. 장수왕 5세기 때 지도야. 이게 5세기 때 지도 고구려 최고 영토를 차지하고 있지. 크잖아. 장수왕 때 북이. 북쪽에는 북이가 있고요. 남조에는 송제 양진에서 남조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북이. 이 북이에 백제 계로왕이 국서를 보낸단 말이지. 그래서 아야 북이야, 장수왕 우리 너무 괴롭히니까 니네들이 고구려 좀 때려줘라 해서 북이에 국서를 보냈다 그랬죠. 북이에서는 거절을 했습니다. 장수왕 이 사실을 알게 되죠. 해서 밀고 내려오는 거죠. 장수왕이 한강 전역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해서 아차산성에서 전사하시게 되네요. 계로왕. 저희 나라는 함께 조상이 부여에서 났다. 고구려하고 백제가 부여에서 똑같이 나왔다 이거죠. 선조들의 시대에는 애정을 두텁게 하여 지냈더니 그 조상 소가 누구냐? 고국오랑이에요. 고국오랑이 경솔하게 행동했다 해서 국경에 함부로 침입했을 때 저희 조상 근구수, 근초광 아들이죠. 근구수가 화살을 쏴서 죽였다 그랬죠. 머리를 베어서 달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거다. 이게 뭐냐면 계로왕의 국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왔다 이거지.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계로왕의 국서구나. 이거 보시고 이 시기에 맞는 거 찾아가시면 되겠지. 아차산성에 전사했다거나 아니면 장수왕 때 그 업적들 같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문주가 신라에서 군사 1만 명을 얻고 가지고 돌아왔다 해서 아버지 계로왕을 구하러 왔다 그랬죠. 근데 이미 계로왕은 전사하시고 없었다 해서 문주는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장수왕이 한성을 차지해버렸잖아. 그래서 웅진으로 천도할 수밖에 없었다. 밑에 문주왕 아들 문주 나왔죠. 해서 고구려 장수왕은 남하 정책에 공주로 천도했다. 웅진이지 공주 웅진. 공주나 웅진이나 현재 공주고 당시에는 웅진이란 표현입니다. 그래서 문주왕
거꾸로 말하면 주문왕 이렇게 돼요. 주문왕에서 주문할 때는 웅웅 하면서 하잖아. 웅웅웅웅 하면서 주문하잖아. 그래서 문주왕 주문왕 웅진천도 웅진은 공주다 해서 웅웅공주 주문왕이 웅웅공주 하면서 외우네. 동성왕 왔습니다. 동성왕. 동성이 탐나 서지왕과 결혼 문자를 했다. 동성 탐나 서지왕과 결혼 문자 이렇게 나왔죠. 동성이 탐나니까 서지왕과 결혼 문자. 탐나를 복속했네. 탐나 복속. 탐나 복속은 제주도잖아. 제주도를 동성한테 복속을 했었고요. 고구려에 대항해서 신라 서지왕과 소지왕이 원래는 소지왕인데 제가 서지왕이라 부른다 그랬죠. 고추가 잘 산다 그래서 서지왕이라 부른다 그랬어요. 저만. 그래서 소지왕과 결혼 동맹을 맺었다. 결혼 동맹이 있었을 때 고구려는 무슨 왕? 문자왕. 문자명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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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결혼 문자에서 낮에 동맹을 맺었을 때 고구려 왕은 장수왕. 그 다음에 결혼 동맹 맺었을 때 고구려 왕은 문자명왕. 같이 잘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세 개 왕. 동성왕, 그 다음에 서지왕, 고구려 문자명왕. 왕의 업적들이 섞여서 나올 수 있다는 문제야. 그래서 이 시기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거든. 그래서 이런 왕들의 업적이 섞여서 나올 수 있었는데 이때 시기 결혼 동맹을 맺었을 때 이 시기 고구려는 문자명왕이다. 그러면 이 시기 때 고구려 왕의 업적은 이렇게 물어보면 문자명왕의 업적을 찾아야겠지. 그럼 고구려 최대 영토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동성왕은 신라에 사신을 보내서 혼인을 청하였다. 신라왕 그때 당시에 소지마리간이라 그랬죠. 서지왕 해서 이천 비지의 딸을 시집 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결혼 동맹. 나중에 대가야하고 버풍왕하고도 결혼 동맹 맺은 거 나온다 그랬죠. 결혼 동맹 우리 역사에서 또 2번 나와요. 그래서 자 무령왕 볼까요?